산업유산을 빼놓을 수 없는 태백. 이곳에 파독 광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한 광부들의 노고와 발자취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공간을 소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육고기. 치악산 한우 한돈 숯불구이 축제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치악산 한우와 한돈의 특징을 알아보고 맛볼 수 있는 숯불구이터가 마련됐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는데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나고 고소한 냄새로 입맛 자극하는 치악산 한우와 한돈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향기로운 산나물이 봄철 밥상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계절. 홍천에선 한우와 산나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준비로 요즘 바쁘다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홍천 산나물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늘 젊으실 것 같은 부모님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자식 입장에선 속상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만큼 자식들이 더 부모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질환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50대부터는 백내장이나 무릎 관절증, 60대부터는 치아, 70대 이상부터는 치매와 같은 질환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방심하면 자칫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연락드리거나 찾아뵈면서 부모님들의 건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노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노기환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 오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한테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한 이야기 첫 번째 소식 바로 전달해 주시죠.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네. 태백하면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곳인데 태백에 또 아주 의미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태백의 석탄 역사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파독 광부 뭐지? 광부? 딱 3년만 갔다 오자. 안 간다고 좀. 막말로 너희 집에 네 말고 돈 벌 사람 누가 있노? 누구 동생 등록금 내야 된다며.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애환을 담은 영화 국제시장. 네, 저도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거든요. 많은 분들이 봤죠. 네. 이 영화엔 그때 그 시절 파독광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4위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화의 역군인 광부들의 도시가 바로 이곳 태백 철암입니다. 네, 또 태백하면 석탄이죠. 그렇습니다. 네, 태백 철암 탄광 역사촌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탄광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오늘 이곳에 아주 또 특별한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머나먼 독일로 일을 하러 떠났던 파독 광부 간호사들에 관한 그런 공간이 문을 연다는데요. 자,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지금부터 파독 광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헌신한 광부들의 노고와 발자취를 기억하는 파독 광부 기념관이 철암에 문을 열었습니다. 태백 지역은 전국에서 최고의 무연탄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태백시는 약 한 10여 년 전에 철암 지역의 탄광 역사촌을 개관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해설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네, 해설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독일에 가셨을 때가 몇 년도죠? 1971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그때가 그러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 때였죠? 그때가? 약간 곤란하네. 그때가 이제 26? 진짜 꽃다운 시절에. 네. 그럼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독일에 가야겠다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집도 어렵고 저희 개인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탈출구가 독일이었어요. 광분만 지금 기념. 아쉽게도 이 태백에 간호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 혼자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태백 지역에서는 간호사로 간 건 어머님 한 분밖에 안 네, 계신 거예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63년부터 통틀어서. 그러니까 지금 나도 독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죠. 예.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어머님이 이제 유일한 존재네요. 네. 어머님이 이렇게 여기 기증하신 거죠? 네. 기증하신 게 맞네요. 여기 기념품도 있고 간호사 면허증도 있고. 네, 제가 독일 가서 네. 간호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간호사 면허증도 있고. 예. 그때 이렇게 독일 생활하실 때 이게 즐거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신자들끼리 모여서 막년회 같은 거 하면은 너무나 재밌었어요. 교포 모임. 네, 예. 교포 모임 너무나 재밌어. 정말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비슷비슷하고 아는 것도 70년대에서 딱 잘라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너가 아는 건 나도 알고 나 아는 건 놈도 알고 그래서 다 알았는데 끝에는 그것이 그 축제가 끝나는 끝에는 항상 울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절대로 고향의 봄은 부르지 말지. 고향의 봄. 어머니 낳으실 때 그거는 부르지 않게 말 안 하는 금지곡이군요. 네, 금지곡인데 부르는 순간 눈물 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서 한 번 시작해요. 얼마나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쪽 구석에서 막 욕해요. 그리고 아주 젊은 누구야 시절에 저거 갔기 시작한 때문에 놈 이러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그런데 결국에는 강했겠죠. 네. 다 함께 부르고 다 함께 신나게 울고. 네. 그때는 이제 이 가정 생활을 하다 간 사람들은 식구를 다 두고 혼자서 총각들은 이제 총각대로 가고 이래 갔는데 그래 이제 가가지고 3년 동안 고생했죠. 학내 그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스텐펠제젠이라고 동벌을 세워서 위에 카페 하리를 올려가지고 천장을 받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독일 사람들도 어렵다고 가정 방문을 하면 그 아주머니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해서 스텐펠제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느냐 독일 사람보다 몸도 약하고 체격도 적은데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해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참 건강해서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시절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냥 학교가 쉬는 날이어서 여기 여행하러 왔어요. 예. 여기 어떤 공간인지 알고 들어왔어요? 네.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돈을 벌려고 저 광부랑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돈 버는 그거 하는 거. 똑똑한 어린이에요. 예? 이거 똑똑한 어린이에요. 광부들이랑 간호사들이 왜 여기에 독일에 일을 하러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 훌륭해요. 예. 우리 앞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 드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과 헤어진 그 마음. 그 마음보다도 이제 지금은 아이를 둔 엄마로서 자식을 떠내보내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많이 슬프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감회가 생각이 듭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한 2만 1,000여 명의 광부와 간호사들. 앞으로도 이들의 고단했던 삶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기념관 개관이라는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넓고 크고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고 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태백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거기에 관람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참에 석탄 산업과 산업 유산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씨, 네. 혹시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요? 네. 식탁 위에 국보 1호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소고기 정말 맛있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숯불을 피우고 석쇠를 올리고 소고기를 올려서 아이고. 딱 먹으면. 네. 예? 아니, 딱 먹는데 왜 예? 손이 이렇게 가세요? 아니, 손이요? 예, 네. 예. 우리가 돈을 왜 벌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소고기 사 먹으려고 버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한우라고 하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쉽게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번에 특별한 축제 현장에서는요, 이 한우를 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축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피디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소고기 냄새. 이거 예사롭지 않은 냄새인데? 고기 냄새. 이거 한우죠? 네. 오늘 한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한우 먹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오다니. 얼른 가요. 언제나 인기 급상승 귀하신 몸 한우.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치악산 한우 한돈 숯불구이 축제 현장 속으로 개봉박두.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고기하면 나를 따라올 자 없다. 바로 한우를 맛보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 아이들하고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왔더니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오늘 한우 넉넉히 좀 사가셔야겠어요. 가족들이랑 또 네, 가면. 네, 먹고 또 갈 때 사가지고 가야죠. 예. 요새 족보 좀 알아준다는 치악산 한우. 뭐 보기만 해도 군침 절로 돌죠. 우와, 이 마블링 봐. 이거 진짜다, 이거는. 피디님, 저희 오늘 진짜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고기 먹죠? 얼마나 먹어도 돼요? 좀? 좀이요? 아니지. 이 고기를 놔두고. 시작부터 참기 힘든 기다림이네요. 어떤 축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치악산 한우 한돈 그 숯불구이 축제이고요. 원주 시민과 함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숯불로 해서 소고기를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축제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드디어 치악산 한우의 맛을 느껴보나요? 와, 이 참을 수 없는 한우 숯불구이의 기다림. 와, 진짜 맛있겠다. 치악산 한우를 드디어 영접했습니다. 근데 또 이 소고기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이 부위는 그 소고기의 이제 대표적 로스 메뉴인 등심이고요. 네. 소 갈비뼈의 바깥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위입니다. 담백 고소함의 결정체, 바로 등심이죠. 지금 이 고기는 이제 초플러스 등급, 소고기에서 가장 그 등급이 높은 부위이기도 하고요. 네. 그 등급별 숙성실을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유난히 맛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엄선된 선별은 물론 차별화된 숙성까지. 과연 그 맛은? 자, 이제 고기가 익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한 하나 집어서 소금을 긴장돼요. 이걸 반대로 잘라서 그런지 고기 회 같아요. 완전 부드럽고
너무 고소해요. 마블링이 적당하게 어우러져 깊고 부드러운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나도 오늘 저녁 누가 뭐라 해도 한우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쌈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한 쌈 가득 바로 입 떡떡 벌어지게 만드는 한우의 맛.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로 한우의 힘이란 말씀. 한우 맛있게 먹었으니 불끈불끈 그 힘 얻어 축제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오늘 목표 몇 개예요? 7개. 7개요? 네. 질기차기 게임으로 축제의 재미와 열기를 끌어올려 보는데요. 넷, 다섯, 오, 여섯 개 맞았어요? 5개. 시작. 하나. 온 힘을 다해 질기차기를 즐기는 사람들. 5개. 그런데 참가자들 모두 그 실력의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상황. 이거 공동 우승인가요? 다 자기로 작정을 했나 봐요. 공동 1위 3명 현재까지. 5학년 1반. 다시 시작된 제기차기 시합. 관객들의 이목 집중되는데요. 준비 5, 6, 7개. 퇴근하시면 돼요. 5개 일부는 다 퇴근하시면 돼요. 자, 2위로 밀려나시고 또 3위 했다가 지금 퇴근하셨어요. 마음이 쓸쓸해요. 마음이 쓸쓸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노력에 도전해야죠.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치악산 한우가 더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정한우. 청정한우. 맑은 공기. 맑은 공기. 푸른 숲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치악산 한우. 최고. 최고. 따봉. 깨끗한 고품질의 치악산 한우를 위해 이 정도의 기다림쯤이야. 오늘 날 잡으셨네요. 고기 보니까 오늘 상태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축제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하니까 고기도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고기 먹으러 왔죠. 치악산 아주 최고거든요.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다 좋은데 등심 먹고 싶어요. 등심이요? 네. 제가 먹어봤거든요. 네. 최고예요. 쫄깃쫄깃 고소하고. 그래요? 와, 잘 온 거야.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는 치악산 숯불구이 축제. 값싸고 싱싱한 산지 한우를 맛볼 수 있으니 구이터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와, 지금 축제 열기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사람 반 연기 반이에요. 우와. 노릇노릇 지글지글 고소하게 퍼지는 향기 아래 기분 좋은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 가족끼리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캠핑 온 분위기도 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어때요? 너무 괜찮은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가족들끼리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어서. 냄새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오직 숯불구이 하나로 남녀 불문, 세대 불문 모든 이들의 마음 사로잡는데요. 소고기 드셨어요? 아버님, 묵묵히 계속 고기 드시길래 제가 찾아왔어요. 고기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최고? 그 이름만으로도 기분 좋은 숯불구이 축제. 한우를 즐기며 흥도 돋우고 인기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러다 보니 축제장 곳곳 분주한 손길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식당 몇 개나 치운 것 같으세요? 한 10개, 한 100개는 치운 것 같아요. 100개는 치운 것 같으세요?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오신 거예요, 대략?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힘들지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네, 그래도 힘들어도 일하는 게 너무 보람차고 너무 재밌습니다. 좋은 육질에 가격까지 저렴한 지역의 대표 먹을거리 덕분에 오늘 저녁이 마냥 즐겁고 든든합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오늘 숯불구이 축제에 왔는데요. 네. 우리 누나하고 누나들하고 네. 오니까 가족들이 흥겹고 제가 또 가수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말이 너무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서늘한 날씨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열정적으로 무대를 마치셨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초대받아서 왔죠. 초대받아서 왔는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힐링하고 갑니다. 원주 한우 축제 I love you.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치악산 한우는 지금 인기 상승 중. 구울수록 더 빛이 나는 치악산 한우.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실까요? 오늘 정말 명품 소고기에 제 마음도 영혼도 다 뺏겼습니다. 정말 소고기 최고, 맛도 최고, 이 축제는 더 최고.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산지 한우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다 가신 것 같습니다. 기환 씨, 네. 입맛 많이 다시더라고요. 저런 촬영은 사실 제가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어찌됐건 화면을 보니까 화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표정이 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맛이 좋지 않으면 저렇게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치악산 한우 저도 꼭 먹고 싶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먹을거리 육성을 위해서요. 우리 축산 농가들도 열심히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지역의 한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우와 한우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인데 오늘은 한우로 효도를 한번 해보는 건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정말 가는 곳마다 초록초록한 물결에 제 눈이 다 호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 씨는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초록색도 좋지만 다양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어느 한 색깔만 좋아하게 되면 다른 색깔들이 좀 삐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게 애정을 나눠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로 숲과 식물원과 같은 곳입니다. 연인들과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가면 좋을 만한 곳이거든요. 충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요? 분주한 하루에 잠시 쉼표를 찍어가는 시간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 곁에 숨쉬는 숲으로 떠나보시죠.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내 곁에 가까운 숲에서 건강과 행복 함께 챙겨보시죠. 춥기로 소문이 자자한 제천시에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여기 제가 식물원을 찾으러 왔는데 식물원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예, 저 따라오시죠. 우선 따라가 보는데요. 네, 여기가 청정식물원입니다. 아하, 청정식물원 바로 이곳이었군요. 벌써 19년째 시민들에게 청정한 자연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제천 도심에서 30분 내 거리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이 있다니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저 식물원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꼭 소개해주고 싶은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나무는 이제 야자나무고요. 일단 밖에서는 좀 기르기 힘든데 어쨌든 식물원 내에서는 이렇게 남미에서 온 이런 야자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인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옛날에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이제 종이 대신 처음에 이제 사용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식물입니다. 야자나무의 파피루스라니 정말 이색적인데요. 심지어 벵갈 고무나무와 홍콩 야자, 그 외에 천일향나무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열대우림이네요. 외래종이 많은가요? 예, 여기 지금 뭐 벵갈 고무나무를 비롯해서 바나나무, 뭐 여러 가지 외래종도 있고 뿐만이 아니고 국내 자생하는 약 55여 종의 식물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완연한 봄, 벚꽃은 엔딩을 맞았지만 식물원에는 이렇게 형형색색 고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양귀비를 시작으로 50여 종의 화초류, 열대식물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갑자기 넘어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시민들도 주말을 맞아 많이 찾아왔네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여기가 편한가 봐요. 아예 누웠어.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천시는 한방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꼭 만나야 할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40여 종의 약초와 자생화가 전시되어 있는 약초 분화원실입니다. 즐겁게 감상하고 덩달아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이 약초 분화원실 반응이 어떤가요? 제천 시민분들은 많이 익숙해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근데 이제 외래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얘기로만 듣던 그런 약초들을 한방도시인 제천에 오셔갖고 실제로 보시니까 많이 신기해들 하시고 좋아하시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걸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이제 부처손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말랐을 때 오그라드는데 그 마치 오그라든 모양이 부처손 같다고 해서 부처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효능으로는 항암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증진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초의 효능은 일단 이뇨작용을 도와준다고 해서 일단 변비에 일단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 다행히 변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도시답게 약초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청정식물원.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어떤 거요? 소화에도 좋고. 벌써 졌어요? 이렇게 약초 많이 보니까 어때요? 되게 예뻐요. 예쁘고 너무 작아요. 약초라 그래서 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꽃도 되게 많고 애기들 볼 것도 많고 교육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은 다시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연히 들렸다면, 뜻밖의 행운을 알고 왔다면 역시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정식물원입니다. 멀리 산에 가기는 힘들고 집 앞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이어서 행복한 숲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는데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 가정집 치고는 뭔가 많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파라솔이며 갖가지 소품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참 잘 가꿔진 정원인데요. 여기 소문내면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안 돼요. 그럼 우리 놀 자리가 없어. 맛있는 제철 과일에 향기로운 커피까지 집주인 인심이 좋은가 봐요. 주인을 찾아서 집 뒤편에 가보니 아직도 한창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과일과 커피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공간이죠? 사장님, 여기는 정원인가요? 카페인가요? 가정집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원에 딸린 무료 카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가정집 정원인데요. 워낙 풍경이 좋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개방했습니다. 15,000평 정원을 40여 년 동안 가꿔온 나무와 꽃들로 꾸몄다고 해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정원 안내도까지 있는데요. 이대로 직진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상에, 정원 안에 연못이 있네요. 봄바람 살랑살랑, 물소리 좋고, 여기가 지상낙원, 그리고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산책로입니다. 사장님, 여기 메타스카이어가 총 몇 그루인가요? 1000그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 1000그루가 있다고요? 예. 푸른 하늘만큼 훌륭한 조명이 있을까요? 오늘따라 더 싱그러운 날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네네네. 이게 멋있다 생각보다. 손님들도 오늘 인생사진 건지겠는데요. 산책 가능한 넓은 정원에서 뜻밖의 여유도 느껴봅니다. 여기는 일명 장승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입니다. 마치 장승이 정원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 같네요. 어디 이쁘다.
나무들이 오르내리는 길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힘으로 지게를 지고 날라서 만들었다는 사실. 정원에 쏟은 애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높은 지대에는 전망대를, 손님들을 위한 체력장과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부부의 정원에 오면 산림욕과 더불어 곳곳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제 귀촌에서 살다 보면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양반이 소일 삼아 저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한다고 그거 심고 그걸 소일로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디어나 이런 디자인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예, 집사람한테서 다 나오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즉각 실행에 옮기죠. 나무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는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몸의 면역력 키우는데 정원이 보약이네요.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경관이 예쁘고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일단 힐링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한 송이 들꽃까지 부부의 정원은 아직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힐링한 곳이니까 잘 와서 좀 좋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좋은 저희 정원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행복이 별건가요? 싱그러움 가득한 내 곁의 숲,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식물원과 부부의 애정이 가득한 정원에서 오늘 하루 쉼표 찍기 어떠세요? 바쁜 나날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번엔 5월을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맘때가 되면요. 산과 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찾는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이것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감이 좋습니다. 이것. 네. 혹시 초록색 계열 아닙니까? 뭔가 감을 찾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봄의 전령사 산나물입니다. 이 산나물, 5월의 산나물은요. 그 어떤 보약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맘때가 되면요. 강원도를 찾으시는 분들, 산나물을 찾아서 강원도를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다고 해요. 네. 오늘은 이 산나물 중에서도 더 특별한 산나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산나물 웬만한 건 다 먹어봤거든요. 네. 특별한 산나물. 어떤 걸 소개해 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산나물 만나러 홍천으로 떠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홍천군 두촌면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봄이 무르익어가는데요. 집에만 계실 거예요? 이러다가는 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봄에만 즐길 수 있는 제철 음식을 먹으러 홍천에 왔습니다. 과연 뭘까요? 함께 가보실게요. 따스한 봄이 찾아온과 함께 빼꼼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산나물. 5월을 향기롭게 채우는 봄의 전령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싱싱하고 맛 좋은 산나물이 가득한 홍천에서 그 향긋한 유혹에 빠져볼까요? 매년 봄이 되면 홍천군 곳곳에 곰취, 두릅, 명이, 윤개, 승마, 엄나무 등 건강한 산나물들이 그 반가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산나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보니까요, 보성 녹차밭 온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이랑 뭘 캐고 계신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요 강원도 많이 다니면서 뭐 산나물 이런 걸 봤어요. 뭐 곰치, 산마늘 뭐 이런 거 다른데 이건 또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잔대라고 그러고. 잔대. 예, 잔대. 또 이제 한방에서는 사삼. 사삼. 예, 사삼이라고 그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딱주라 그래요. 딱주. 예,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근데 저 잔대라고 또 처음 또 들어봤는데. 예, 일반인들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산나물이에요? 옛날부터 있었죠. 우리나라 토속. 이쪽 극동지방에서 주로 자생하는 아주 토속적인 그런 산나물이죠. 그럼 이 잔대는 어떻게 먹어요? 이건 이제 나물은 이 상태에서 뭐 고기 싸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절이 할 수도 있고 또 샐러드, 또 묵나물, 또 국,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잔대는 산야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로 뿌리가 굵고 전체에 털이 있는데요. 이른 봄에 싹을 채취해 나물로 먹습니다. 위를 잡고요. 끝을 잡아요. 끝을. 네, 끝을 잡고 밑에 그냥 낫이 그냥 여기 달 정도만 해도 피세요. 네. 잡고. 근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베어지는 것 같아요. 잔대는. 지금 아주 연하고 부드럽죠. 지금. 뭔가 연하고 부드러워요. 네. 이렇게 잔대의 새싹을 수확하고 난 뒤 남아있는 뿌리는 가을쯤 채취해 주로 구워 먹거나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산나물 중에서도 귀하고 약성이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 잔대. 과연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을까요? 한방에 보면은 강장,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폐에서 진액이 안 나와서 기침이 많이 나고 할 때 해소라든가 거담, 진해 이쪽에 많이 쓰고, 또 위에서 이제 진액이 부족할 경우에 그때 이 약을 많이 처방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방에서는. 밭 한켠에 자리 잡은 하우스 내부에도 수확 순서를 기다리는 산나물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거의 강원도 사람들만 알아요. 강원도? 예,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걸 미나리싹이라 그래요. 미나리싹? 예. 미나리과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요, 미나리과 아니라 그 초롱꽃과인데 잔대나 더덕 다 초롱꽃과 같은 과예요. 예, 같은 과인데 강원도 사람들만 이게 이름이 미나리싹이라 그러고. 그럼 원래 우리가 알던 미나리과도 아니고 미나리랑 전혀 다른 그렇지. 미나리싹, 이름만 비슷한 미나리싹. 이름만 미나리싹이에요. 일명 영아자라 불리는 미나리싹. 토양이 비옥한 방그늘에서 자라며 이른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 있으면서 산나물 캘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뜯으면서 이거 느낌이 일단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연해요. 네, 연해요. 보통 이렇게 자주 해 드세요? 뜯어서? 예, 저는 많이 해 먹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샐러드로 많이 해 먹어요. 샐러드? 달래하고 달래 자연산 달래하고 캐서 이제 간장 소스 해가지고 샐러드 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새콤달콤하고. 네. 미나리싹까지 가득 수확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장님과 함께 뒷산을 오르는 이연희 리포터. 여기가 바로 이장님만의 산나물 노다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사리도 보이고요. 이장님의 아버지께서 심어놓은 엄나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꾸준한 사랑을 받는 제철 식재료 두릅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뜯어볼까요? 고사리를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와서 산에 올라서 따보니까 진짜 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온통 고사리 밭이에요. 일단 여기 보셨죠? 한가득 문을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자, 오세요. 넣어주세요. 많아요. 고사리 부자예요. 어느새 부자된 이연희 리포터. 그 어떤 보약보다 좋다는 자연산 산나물을 가득 담아봅니다. 여기에 진한 향이 으뜸이라는 취나물까지. 오늘 봄의 건강한 기운을 모두 챙겨가네요. 저 열심히 이렇게 채취했으니까 이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배고파요, 어머니. 뭐 해주실 거예요? 아유,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나물도 많이 뜯었는데 우리 고기도 먹고 나물 데쳐서 우리 산채 비빔밥도 해 먹고 맛있게 해 먹으러 가요. 그러면. 고기도 좋고 비빔밥도 네. 좋고 가시죠. 배고파! 가시죠, 어머니.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잔대를 먹기 좋게 썰어주면 잔대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 갖은 양념을 넣고 고소한 들기름까지 듬뿍 뿌려준 뒤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리면 최고의 반찬 잔대 겉절이가 뚝딱 완성됩니다. 너무 연하고 너무 맛있어요. 밥 빨리 밥에다 한번 싸먹고 싶어. 너무 부드러워요. 네. 산나물로 근사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새콤달콤한 잔대 샐러드와 고소한 잔대 겉절이,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소고기까지. 이 궁합이야말로 진정한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만큼 맛있게 먹는 이장님과 주민들. 제철 산나물로 원기 보충 확실하게 하는데요. 그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잔대가요, 다른 봄 산나물에 비해서 향이 강하지 않고 연하기 때문에요. 나물로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도 먹어서 맛있고, 그리고 고기에 불을 쏴서 입에 넣으면 꿀맛. 그리고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릇노릇 익은 소고기와 신선한 잔대의 만남. 이현희 리포터, 그 어느 때보다 신난 모습이죠? 건강한 홍천 산나물로 만든 근사한 밥상. 덕분에 함께한 이들 모두가 든든하게 하루를 채워갑니다. 산나물로 이렇게 기분 좋게 배가 부른 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산나물 즐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홍천에 이제 고랭지, 중고랭지 다 있어가지고 산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소재로 해서 축제로다가 5월 10일부터 5월 11일, 12일 2박 3일간 토리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네, 그때 오시면은 거기에서는 일반 야채,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야채는 사용이 안 되고 한우와 순수한 산나물만이 조합을 이루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맛을 그대로 시청자분들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셔가지고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 오시면은 순수한 홍천 한우하고 홍천 산나물만 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산나물 즐기러 홍천으로 놀러오세요! 거부할 수 없는 홍천 산나물의 향긋한 유혹. 제철 보약과 함께한 만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홍천 산나물과 함께 건강한 5월 만들어보세요. 네, 화면을 보기만 해도요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맛과 향도 뛰어나지만 건강에도 으뜸인 산나물 5월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제 산나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고 마트에 가면 산나물이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죠. 이 홍천 한우 산나물 축제에 가시면요. 홍천을 대표하는 산나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기환 씨가 한우 네. 좋아하시니까 딱이네요. 한우 산나물 축제. 네. 와, 이게 진짜 금상첨화, 일석이조네요. 네. 저를 위한 축제 같습니다, 정말. 네, 정말 가족과 함께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기환 씨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지역 축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기 전에 이런 축제 현장에 부모님 손을 딱 잡고 함께 가면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하늘도 맑고 나들이 하기에도 바깥놀이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에서 6월 야외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 그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을 분석해봤더니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20%가 자전거 사고 환자였고요. 특히 소아, 청소년 환자가 성인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자전거 사고가 나면 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 오게 되는데 특히 사고 발생 시 헬멧을 사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진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방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탈 땐 꼭 헬멧 착용 잊지 마셔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